자, 유체가 나타내는 P, 압력이 있네요. 압력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하면 지구과학에서도 꽤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유체 밀도 로우와 중가수 G 그리고 깊이 H, 로즈 H 이렇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뭐 필요하다면 대기압 1기압에 대해서 물 10m당 1기압이 더 추가됩니다. 따라서 수심 20m에서는 물의 압력으로 2기압, 대기압이 1기압 눌러줘서 합이 3기압 됩니다. 말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좀 살짝 뜨는 느낌이 납니다. 공기중보다 훨씬 더 쉽게 뜨고 또 우리가 좀 더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은 관절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은데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힘이 나오네요. 부력은 유체의 밀도가 되겠고 G 그 유체 속에 잠긴 부피가 됩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요 깊이 차이에 대한 델타 H 깊이 차이에 대한 압력 차이가 생기겠죠. 즉 P1과 P2 P2가 압력이 좀 더 크겠네요. 그럼 델타 P 압력 차이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로지 델타 H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면적, 단면적을 A라 합시다. A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뭡니까? 면적과 높이면은 부피네요. 예, 요게 rho g v 부피가 될 것이겠습니다. 요만한 부피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압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면적에 눌러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또다시 면적을 곱했다는 것은 힘이네요. 즉 압력 차이에서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에요. 바로 면이죠. 그렇게 해서 로지브의 계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는 물속에 이렇게 가운데 떠 있는 물체도 있고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물체도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도 있겠네요. 특히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밑으로 내리는 중력과 위로 올리는 부력이 서로 평형관계에 있습니다. 요 놈의 질량차를 M이라고 잠긴 부피를 요만큼을 V 잠긴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산수계산 나오겠습니까? 중력은 M줄 나오겠고요. 부력의 크기는 rho G V 잠긴 부피에서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체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체의 밀도 D 할게요. 물체의 밀도 D. 보통 유체는 밀도를 rho를 쓰고요. 뭐 고체 물질은 밀도를 density D를 씁니다. 시험 문제 나오다 보면 뭐 D 대신에 그냥 rho를 쓰기도 한데요. 물체의 밀도를 D라 할게요. 어떻게 쓸 수 있나? 밀도라는 것은 전체 부피에 대한 전체 질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rho 이거는 유체 밀도고 G, V 잠긴 부피가 있었다면 질량체 M은 물체 밀도 density V 전체 부피에 대해서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G가 들어가네요. 어차피 G는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넘겨볼게요. V 전체 부피에 대한 V 잠긴 부피의 비율값은 합니다. rho 이거는 유체입니다. 보통 물이라 생각해도 괜찮겠고요. density 이거는 물체가 됩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얼음 덩어리 또는 뭐 빙산이라 상관없습니다. 대략 한 90%는 잠겨 있고 10%만 위에 떠 있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0.9 정도 되니까 전체 부피에 대해서 잠긴 부피는 한 90% 정도 잠겨 있거든 하겠습니다. 밀도가 0.1인 스티로폼을 던졌다? 그러면 10%만 잠겨 있고 나머지 90%는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겠고요.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야? 134페이지 부력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펴서 부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림은 1학년 여러분들 진산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뭐 갑자기 내년 여러분들이 1학년 됐을 때 교재 범위, 지도 범위가 달라졌다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래봐야 인천에 왔자 한 학기 차이일 뿐이에요. 아쉽게도 부력은 물론 물투에서 둘 다 빠졌습니다. 즐거울까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고급 물리학 이렇게 들어가면 하긴 해야 돼요. 어차피.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놈을 A라 했습니다. B라는 놈 볼게요. B라는 놈은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완전히 가라앉아 있으면 물에 대한 부력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가라앉아서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놈도 힘의 평관계입니다. 떠 있는 물체라면 중력과 부력이 평형의 관계인데요. B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얘기가 돼야 됩니까? 하네요. B를 내리는 중력이 있겠죠. B를 떠받치는 F 부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력 크기는 중력보다 작았으니까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근데 힘의 평형이라면 요 중력이 더 크니까 요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반약이 떠받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수직 항력이란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부력과 수직 항력을 합한 힘이 그 물체의 중력, 그 물체의 무게하고 평형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요.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부력은 그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력은 잠긴 부피의 꼭 물이 아니라 유체라면 유체의 무게가 된다고요. 뭐 흔히 말하는 아르키메데스 브레그 원리예요. 페이지 134페이지에 유체에 작용하는 부력, 유체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봐야 맨날 나오는 게 로지 V예요. 잠긴 부피. 건우 씨, 자냐? 이번 일요일 시물리책 할 때 부력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실상 이 문제가 그 문제들입니다. 몇 명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린트 펴시고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이렇게 펴시고 또 누가 없어? 뭐야? 왜 남아? 저기 요거 두 개 해서 줘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3년도 아주 쉬웠던 해의 문제들입니다. 뒤로 가면 좀 짜증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피가 같은 물체 A, B를 물속에 가만히 놨는데요. A는 가라앉았답니다. 반면 B는 떠올라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상명이 좀 옳은 것을 골라보소 하는 질문이네요. 물체의 작은 부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력의 크기 맨날 얘기하지만 로지 V 잠긴 부피예요. 물체 자체의 부피가 아니라 그 유체 속에 잠긴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A는 그 전체가 잘 잠겼지만 B는 일부만 잠겨 있으니까 작은 부력의 크기는 A가 더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얼핏 잘못 생각하면 B 쪽에 부력이 크니까 떠오르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확인됐다? A의 작은 부력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작습니까?예요. 자, A라는 게 물에 가라앉아 있는 놈이에요.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 무게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요? 중력이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A의 중력, A의 무게보다 작다. 예, 작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뭐가 더 필요했다? 바닥면이 A를 떠올리게 만드는 수직 항력. 요 두 개 합한 놈이 중력과 같은 크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B의 작은 합력을 했습니다. 실상 이건 A도 B도 둘 다 가만히 정지해 있잖아요. 항상 하면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뭐라고요? 알짜임이 0이죠. 이 경우는 중력과 부력이 힘의 평관계에 있겠고, 반면 이 경우는 중력이 크게 더 크죠. 부력이 있겠고 플러스 수직 항력까지 합해가지고 부력과 수직 항력의 합이 중력과 힘의 평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A는 물 위에 떠 있고 B는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설명이 좀 옳은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A와 B의 부피는 서로 같아요. 밀도는 B가 더 커서 가라앉아 있겠네요. 밀도는 A, B가 서로 같다? 아니죠. 두 번째, A의 작은 부력의 크기는 B의 작은 부력의 크기보다 작습니까? 했어요. 예, 전체 부피는 같지만은 잠기 부피는 B가 더 컸죠. 그래서 B의 부력이 더 큽니다. A의 부력이 작겠네요. A의 작은 부력의 크기와 A의 작은 중력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예, 둘이가 힘의 평형이랬죠. 부력과 중력이 힘의 평관계에 있는 상태가 떠 있는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제 돌리비교하고 한번 섞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질량 2kg짜리 물체 A와 A가 2kg짜리였습니다. 액체 속에 잠겨 있는 질량 0.5kg짜리 0.6kg짜리 물체 B가 있었습니다. B는요 0.6kg짜리인데요. 어떤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길이가 4L짜리 막대가 준비됐고요. 질량은 라젠짜리 원통형 되고 있습니다. 원통 막대가 있습니다.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했습니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질량 M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네요. 일단 요 놈한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부력 어떻게 쓴다고요? 로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체 밀도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액체 밀도가 0.5 g/세제곱센티미터, 중력가속도 10m/s제곱, 그리고 액체 B의 부피가 200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지우면 세제곱센티미터 지우고 나면 0.5, 10에 200이랍니다. 산수유산 1000 그램 퍼 미터 퍼 세컨 제곱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뭘까요? 1000 g이요. 이게 1kg 아니겠습니까? 1kg 미터 퍼 세컨 제곱 이거는 1뉴턴 뜻한 말입니다. B가 밑으로 내리려는 중력이 6뉴턴인데요. 부력이 1뉴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실에 걸릴 힘은 나머지 5뉴턴짜리다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린트 하나 남는 거 좀 주세요. 결국에 이 문제는요. B한테 걸릴 힘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5뉴턴짜리 하나가 매달린 것과 다르지 않네요. 알겠습니까? 예, 이제 요 질량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 실에 있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돌리기과 반시계 방향 돌리기를 조합을 해봅시다. 시계 방향 돌리기는 라셈이 내리려고 합니다. 중간도 10m/s 정도 있고요. 얘는 이미 5뉴턴이죠. 5뉴턴 곱하기 길이 L이 있었고요. 여기는 5뉴턴 곱하기 길이가 3L 되고 있네요. 반면 반시계 방향은 20뉴턴짜리입니다. 그게 L의 거리에서 있네요. 요게 0.5라는 산수계산이면 15에 5 더하면 20만큼 될 겁니다. 라셈은 0.5kg짜리 였었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손저울에 물이 담긴 통과 추를 매달았더니 손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 나는 나무도마가 물에 띄운 후 추의 위치를 바꾸었고요. 역시 수평을 이루고 있답니다. 처음에 있던 물의 부피가 2V랍니다. 나에서 물에 잠긴 나무도마의 부피, 요만큼의 부피는 3분의 2V라고 했습니다. 다음 안에서 줄을 매단 지점부터 추를 매단 지점까지의 거리비가 x1, x2일 때 얼마의 비율입니까? 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서 뭐 통의 질량이라든지 손저울의 질량을 무시하라 했습니다. 요 물의 질량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2V라는 부피에
유체 밀도 로우를 곱하면 물이 질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까지 곱해져 버리면 물의 무게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나무도막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한데 이 나무도막의 무게하고 지금 평상태 있는 놈이 뭡니까 하면 부력의 크게 될 것이겠습니다. 알겠어요? 부력은 로우 G 잠긴 부피가 3분의 2V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물 플러스 나무의 무게는 합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2로지 V 플러스 나무의 무게가 3분의 2 로지 V가 되니까 3분의 8 로지 V가 될 겁니다. 결국엔 요 놈을 6W 쓰면 요걸 8W로 쓸만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어차피 이 추에 해당하는 놈과 X1의 곱이 결국엔 요만큼 이걸 Y로 할까요? 무게 그런 말이죠. Y 곱하기 무게 W 물 요놈이 결국엔 X1 곱하기 웨이트 추의 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X1 대 X2의 길이는 결국엔 무게 비율로 나와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걸 우리는 6W 요놈을 8W 6대 8 3대 4가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차피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X1 이 비율이 커져야 하는 거니까요. 나무의 무게는 나무의 작은 부력의 크기와 같다 떠 있는 상태니까. 다음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4M이고 부피가 V로 같은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서 정지했다고 하네요. A는 액체의 절반만 잠겨있고 B는 수평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부피가 같은 A하고 B인데요. 질량은 M이고 이놈은 4M이에요.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다라는 질문이 나오네요. A의 밀도를 로우라 합시다. 부피는 같고 질량이 4배면 B는 4로라는 밀도를 가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액체의 밀도는 3로라고 합니다. A보다 밀도가 3배나 더 크답니다. 질문: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A의 중력이 mg만큼 잡혀 있습니다. B의 중력은 4mg만큼 되고 있네요. 이게 만드는 부력은 3로 G 요 부피가 잠긴 부피가 전체 부피의 절반이라 했으니까 2분의 V가 잠겨 있고요. 또 뛰게 만드는 힘이 있겠네요. 뛰게 만드는 힘 3로 G V만큼 되고 있습니다. 퀘스천: 이 둘이가 지금 당장 같은 상황입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 상황이 서로 지금 당장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누가 더 큰 상태인지? 중력이 더 크죠.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다? 바닥이 B를 떠받치게 만드는 수직 항력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까지 해서 이 둘이가 서로 같은 상황이어야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량체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데요. 로우란 밀도 곱하기 V가 질량체 M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mg 단위로 해달랬네요. 로 V가 뭐다? 질량 M이죠. A의 밀도에 A의 부피를 곱하면 A의 질량 M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이 합을 요렇게 하면은 2분의 9배 로 GV가 나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2분의 3과 3을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되셨나요? 이때 로 V가 뭐라고? 질량체 M이에요. mg 2분의 9mg가 되겠습니다. 부력의 합이 2분의 9mg입니다. 수직강력이 2분의 1 mg만큼만 더 올려주게 해준다면 무게 5mg만큼, 중력 5mg만큼 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다시 한번 정해 주십시오. 정리됐나요? 다음 번 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인 막대가 있었어요. 이 막대 전체의 길이가 L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스몰m인 추와 그리고 라잼 추가 있었는데요. 이때 라잼은 물속에 한가득 잠겨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림 나는 막대기와 A를 연결한 C를 잘랐는데요. A는 물에 절반만 잠겨 있고요. 다음 B는 잠기한 상태로 정지했답니다. A와 B의 부피는 서로 같았다는 전제 조건을 했고요.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4분의 1배입니다라고 해놨습니다. 물의 밀도를 로우라 한다면 A는 4분의 1로가 되겠죠. 질량 M입니다. 질량 M은 어떻게 쓸 수 있나? A의 밀도 4분의 1로 곱하기 A의 부피 V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내리는 mg와 이쪽 내리는 large mg가 있을 텐데요.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물의 밀도 로우라 했으니까 로우 g 전체 부피 v의 절반만 2분의 v만 잠겨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잠겨 있네요. 로우 g v만큼 잠겨 있네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 뭐하다? 서로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는 2분의 3 로우 g v만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4m의 크기는 로우 v만큼 나옵니다. 로우 v만큼이 나옵니다. 2분의 3의 로우 v 값이 4m 그리고 어차피 뭐 G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스몰 m 플러스 라지 m 되겠네요. 산수계산 6m이군요. 고로 라지 m의 크기는 5m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리는 중력과 올리는 부력의 뭐 색깔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라셈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5m에 해당해요. 내려가려고 하는 게 5mg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끼우는 부력은 어떻습니까? 했어요. 예, 끼우는 부력은 이거였죠. 있어요? 끼우는 부력은 이놈을 끼우려고 하는 것은 로지 V만큼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로 V가 얼마? 4m에 해당해요. 로 V가 얼마? 4m에 해당해요. 4mg만큼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놈한테 걸릴 R자는 5mg로 내리려고 하는데 부력이 4mg가 있으니까 결국엔 mg 하나뿐이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쓴다면 그냥 스몰 m짜리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문제 이해됐습니까? 잠겨있던 B한테는 라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mg로 중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력이 4mg의 부력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m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길이 왼쪽에 스몰 m의 질량이 있고 이거 손으로 붙잡고 있답니다. m에 이건 2m이니까 거리는 2대 1이면 되겠고요. 질문이 뭐야? 요 x의 길이는 합니다. 전체 길이 l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꽤 다양한 문제가 부력과 돌림힘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 문제 주는 것들이 있네요. 자, 일단 내가 한번 6문제 정도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앞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문제들도 좀 없잖아 있고 뭐 돌림하고 섞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쇠페이드 책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소개 안 한 게 뭡니까? 파스칼 법칙 아직 소개 안 했습니다. 파스칼 빼고 부력에 관련된 것만 골라 푸시면 되는데요. 뭐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 뭐 꼭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시고 뭐 그 정도쯤은 충분히 해볼만 한데 하면서 바로 실력 파트의 부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력 파트의 부력을 골라 푸시면 좋겠고요. 뭐 난 시험 페이지 다 풀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창의력 파트라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이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십시오. 어차피 답은 여러분들 입시물리책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괜히 파스칼 풀고 있지 마요. 파스칼은 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오.